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사과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사과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와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사과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사과를 이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신장이 급격히 망가져서 결국 평생 투석기에 의존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이 아닌 오직 여러분의 생명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천만한 음식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사과의 효능을 100배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돈을 법니다. 투석 환자 한 명이 병원에 가져다 주는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수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예방보다는 이미 망가진 신장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투석기를 돌려야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이 아니라 따뜻한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웃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사과를 드시면서 동시에 신장을 파괴하는 음식을 함께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진대사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신장의 사구체 역과 기능은 30대의 6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30년 넘게 사용한 정수기 필터가 찌꺼기로 막혀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처럼 아무 음식이나 조합해서 드시면 그것이 곧바로 신장을 공격하는 독소 폭탄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하며 함께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음식들을 사과와 함께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과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뜨거운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겨울철이면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하나 사서 사과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구마도 좋고 사과도 좋으니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뜨거운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 급격한 발효가 일어납니다. 고구마에는 전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사과에는 펙틴과 과당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뜨거운 온도에서 만나면 위 속에서 이상 발효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복부 팽만과 트림이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위산 역류와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발효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면 부패하면서 암모니아와 인돌 같은 독성 물질을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런 독소들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이 이 독소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혈액 속에 요독이 쌓이는 요독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피로감이 심해지고 입맛이 없어지다가 점점 심해지면 구토와 어지러움이 오고 급기야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요독성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구마의 높은 칼륨 함량입니다. 고구마 100g에는 무려 54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사과에도
107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한 번에 600mg이 훨씬 넘는 칼륨을 섭취하게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5.5를 넘어가면 고칼륨 혈증이 시작되고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듭니다. 6.0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시작되고 7.0이 넘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3세 김순자 할머님은 겨울철마다 군고구마와 사과를 간식으로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8까지 치솟아 있었고 심전도에서 위험한 부정맥이 관찰되어 즉시 응급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그 이후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신 고구마와 사과가 평생 투석실로 가는 편도 티켓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은 사과와 김치 젓갈 염장식품입니다. 한국 사람의 밥상에 김치가 빠질 수 없고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후식으로 사과를 드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김치찌개를 드시고 나서 사과를 디저트로 드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와 젓갈 같은 염장식품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배추김치 100g에는 약 7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고 젓갈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의 삼투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은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들입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혈압이 치솟고 신장의 사구체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있어 혈당을 올립니다. 높은 나트륨과 높은 혈당이 동시에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몰려가면 신장의 미세 혈관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압의 설탕물이 섬세한 필터를 통과하면서 필터를 찢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벽 사이로 단백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단백뇨가 시작되면 신장 기능은 급격히 악화되고 부종이 생기며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염장식품의 아질산염 성분입니다. 김치나 젓갈을 발효시킬 때 생성되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는데 사과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이 변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신장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신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기존에 약해진 신장 조직을 더욱 파괴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8세 박동식 할아버지는 평생 짠 음식을 즐기시면서 식후에 사과를 꼭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20년간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신 결과 만성 신부전 사기 진단을 받으셨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가 투석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나트륨과 당분의 이중 공격을 받은 신장이 결국 항복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 젓갈과 장아찌를 반찬으로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런 음식을 드신 후 2시간 이내에 사과를 드시면 신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배가 됩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 나트륨 함량이 1000mg이 넘는데 여기에 사과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말 그대로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로 경고해 드릴 최악의 조합은 사과와 짠 볶은 견과류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몬드나 캐슈넛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허니버터 아몬드나 소금에 볶은 땅콩 같은 제품들은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짠 견과류를 사과와 함께 먹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짠 견과류 한 줌에는 약 200에서 3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끈적한 피는 신장의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인 사구체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신장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장 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혈성 신장 손상입니다. 또한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지방 함량도 높습니다. 여기에 사과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높은 중성지방은 신장 혈관에 플라크를 형성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결국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 공급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인데 혈류가 막히면 그 즉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짠 견과류의 인 함량도 문제입니다. 견과류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고인산혈증이 발생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어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혈관석회화라고 하는데 신장 환자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이명숙 할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오후 간식으로 허니버터 아몬드 한 봉지와 사과 반 개를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발견되었고 인 수치도 정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혈관 석회화도 진행되어 있었고 결국 1년 뒤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것이 신장을 포괴하는 독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3가지 조합으로 사과를 드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사과와 뜨거운 고구마 사과와 김치 젓갈 사과와 짠 견과류의 조합은 60대 이후 신장 건강의 절대 금기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고 사과의 효능을 100배 높여주는 기적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제대로 지키셔도 여러분의 신장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들을 식탁에서 모두 치우셨다면 이제 사과를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황금 궁합으로 사과를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들은 단순히 맛있는 조합이 아니라 손상된 신장 조직을 복구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천연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사과와 귀리입니다. 오트밀이라고도 불리는 귀리는 신장 환자를 위한 완벽한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 지질 이상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신장 혈관을 막고 사구체를 손상시키는데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이것을 예방합니다. 사과와 귀리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사과의 펙틴과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만나면 혈액 정화 능력이 배가 됩니다. 2가지 식이섬유가 협력하여 혈액 속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하고 장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마치 이중 필터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리는 칼륨 함량이 낮고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공급합니다. 신장 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 귀리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귀리는 혈당 지수도 낮아서 사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사과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귀리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서 당뇨가 있는 신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이 현저히 느려졌고 단백뇨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과와 귀리를 함께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로 오트밀 죽을 끓이면서 사과를 작게 깍둑썰기해서 함께 넣는 것입니다. 귀리 3분의 1컵에 물이나 무가당 두유를 넣고 끓이다가 사과 반 개를 썰어 넣고 계피 가루를 약간 뿌리면 완벽한 신장 보호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귀리 40g과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하며 이것을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신장이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정미영 할머님은 만성 신부전 3기로 투석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으셨지만 매일 아침 사과 귀리죽을 드신 지 5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3.2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신장 전문의인 저도 놀랄 정도의 극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력 추천하는 궁합은 사과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는 신장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입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신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천연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은 결국 만성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역과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뇨가 나오며 결국 신부전으로 진행됩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 이 염증 사슬을 끊어줍니다. 사과와 베리류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사과의 폴리페놀과 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 신장세포 보호 능력이 배가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져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요로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데 블루베리가 세균이 요로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크랜베리도 같은 효과가 있어서 만성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신장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베리류는 칼륨 함량도 낮습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77mg 정도의 칼륨만 들어있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베리류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 이것은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범인데 베리류가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니 신장 보호에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과와 베리류를 함께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과일 샐러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과 반 개를 깍둑썰기하고 블루베리 한 줌, 라즈베리 몇 알을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한 숟가락 얹으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하루 베리류 섭취량은 50g에서 80g 정도가 적당하며 사과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높아져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 신선한 베리를 구하기 어려우면 냉동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66세 한영수 할아버님은 당뇨성 신증으로 단백뇨가 심하셨는데 매일 사과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드신 지 3개월 만에 소변 단백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궁합은 사과와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명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히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당뇨성 신증이 발생합니다. 계피가 혈당을 안정시켜주면 신장에 가해지는 당 독성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를 계피와 함께 드시면 사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계피를 함께 먹으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져서 당뇨가 있는 신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피를 하루 1g씩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포인트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작용이 있어 신장 염증을 가라앉히고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은 신장 조직의 섬유화를 막아주는데 신장 섬유화는 만성 신부전의 최종 단계입니다. 한번 섬유화가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데 계피가 이것을 막아줍니다. 계피는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신장은 혈액 공급이 풍부해야 제 기능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계피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신장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사과와 계피를 함께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과를 얇게 썰어서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거나 사과를 계피와 함께 끓여서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사과 계피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사과 한 개를 깍둑 썰기해서 물 500ml에 넣고 계피 스틱 1개나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20분 정도 약한 불에 끓이면 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계피 섭취량은 1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를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가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더 안전하니 가능하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합을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신장이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철수 할아버님은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합병증으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2.8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사과 계피차를 드신 지 6개월 만에 혈당도 안정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떨어졌습니다. 투석을 각오했던 상태에서 식단 하나로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장을 살리는 3가지 황금 궁합 사과와 귀리 사과와 베리류 사과와 계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조합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망가져가는 여러분의 신장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증상만 관리할 뿐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세포 하나하나를 재생시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70대가 넘어서도 이 식단을 지키며 투석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고 손주들과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장이 나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이라는 독을 끊고 올바른 궁합이라는 해독제를 채워 넣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 궁합도 먹는 시간과 방법을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사과를 아침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위산 분비가 안정되고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하여 사과의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사과에 유기산이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사과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신장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신장이 밤새 일하게 되어 다음날 아침 얼굴과 발이 붓는 원인이 됩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이상 많은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시면 됩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소화효소가 당분을 분해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하루 사과 섭취량은 중간 크기 사과 반 개에서 1개가 적당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반 개로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 뒤에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사과의 성분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 주스는 되도록 피하시고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5 이상으로 높게 나오셨다면 사과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성 심부전 4기 이상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조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고 나서 만약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든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3가지와 신장을 살리는 황금궁합 3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뜨거운 고구마와 사과의 조합을 끊고 귀리와 사과의 조합으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김치와 사과를 함께 먹던 습관을 버리고 베리류와 사과를 함께 드시는 것으로 바꾸시면 신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짠 견과류와 사과의 조합 대신 계피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신장도 보호됩니다. 병원에서 늦었다고 말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그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웃을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 수치가 나빠져서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꾸준한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약 냄새 나는 병원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냄새 가득한 집에서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